에메랄드 그린 재테크, 나무 재테크의 현실.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이곳은 올해 제가 또 엄청 벌려놨던 저희 작은아버지와 함께 합작하여 관리하고 있는 에메랄드 그린 농장입니다. 800주가량 식재를 했고요. 더 했나? 3,700. 3,800주. 800주가 아니라 3,700. 예. 지금 3,800주의 에메랄드 그린을 관리하고 계신 농장주님이신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작은아빠입니다. 농사 너무 힘들어. 그쵸? 농사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보시기 전과 한 여름을 한번 나본 후에 마음, 혹시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으십니까? 여름은 이제 2년 전에도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하루 이틀 잠깐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매주마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딱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 거다. 이게 내가 짓는다라고 했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게 풀들은 악마입니다, 악마. 잡초는 악마다. 악마다. 지금 그럼 이곳은 잡초는 악마이기 때문에 이곳은 악마 밭에 와 계십니다. 네, 이제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고 이거 풀을 왜 이렇게 냅뒀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여름 내내 관리를 한 밭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내셔서, 그리고 조금 일찍 퇴근하신 날은 또 오셔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한 밭이 이렇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피웠냐? 아니에요. 원래 이렇습니다.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드디어 드론 방제 시즌이 드디어 끝났어요. 어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무 농사꾼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마음속 한구석에 저희 최고봉 농장의 나무들은 2학년이에요. 2살 2년생. 근데 이 친구들은 올해 봄에 심었던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매주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고 사진을 보내오시는데 자꾸 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나무 재테크가 열풍을 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야 저거 3,000원짜리 심으면은 3년 심으면 5만원 되고 6만원 되고 저 이 개꿀이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에메랄드 그린 블루에로, 저도 또 같은 맥락이었죠. 네,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깨달았다. 이거는 나무 재테크가 아니구나. 이 재테크라고 하면 뭔가요? 뭔가 이 돈을 좀 놀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하는 투자, 약간 그런 맥락인데, 일단 나무 재테크란 말이 안 맞는 게, 이건 돈이 일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일해야 된다.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몸을 굴려고 몸을 갈아 넣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테크가 아니라 노동이다. 나무 재테크라는 말은 사실 그래서 조금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농장 상황 다시 한번, 제가 왜 나무 재테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팩트에 기반하여, 경험에 기반하여 적나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드론 방제가 끝나고 다시 농사꾼으로 복귀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지만 이 정도는 사실 예상을 했었고, 이런 와중에도 죽지 않은 나무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 올해 나름 묘목 농사 3년 차인데요. 고수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3년 동안이나 했다는 사람이 이 정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역시 여름에 자리를 비우면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제가 장마 전까지 여기를 완전히 이 순백에 잡초 하나 없는 새하얀 밭을 만들어 놓고 발화옥제제까지 뿌리고 갔어요. 잡초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새싹마저도 다 없애고 그냥 흙밖에 없었어요. 나무랑. 2달 만에 이렇게 된다. 이런데 참고로 여기는 그냥 방치한 게 아니에요. 작은아버지가 지금 여름 내내 여기 나무 옆에 이렇게 난 애들 뽑아도, 아이고 고봉아 이거 뽑았는데 또 났다. 약간 이렇게 이제 연락 오고, 작은아버지 원래 잡초란 게 그런 거예요. 설명해드리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어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했는데 다 뽑았다 드디어.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근데 또 났다. 약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작년 재작년처럼 에메랄드 그린이나 이런 침엽수 묘목 재테크가 조금 그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그 시장 상황은 잘은 모르지만 들리는 그 풍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얘네들은 재테크가 아니라 그냥 농사를 내가 투잡을 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애초에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밭은 6월 말 7월 초에 풀 관리를 싹 완벽하게 해놓고 발화학제제까지 뿌렸는데 장마가 끝나면서 다시 이제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일단 이 묘목 농사가 특히 묘목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이 침엽수 계열이 특히 1년 차에 잡초들에게 굉장히 많이 취약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대안까지 제가 그렇다고 그럼 나무 심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 밭이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여름에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었다. 멀칭도 했고요. 풀 관리도 다 했는데 왜 이러냐? 원래 이렇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원래 이제 나무를 키우려면 특히 1년생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리고 털이묘를 심었습니다. 원래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께 농약 하지 말라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농약은 제가 할 테니까 묘목 옆에 난 잡초만 관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약간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여름에 7, 8월에 뜨거운 그 날에 일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아쉬운 건 그때 묘목 옆에 뽑지 말고 묘목 옆에 있는 풀도 뽑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얘네들이 조금 났을 때 제초제를 뿌렸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네들이 이 밑에서 난 애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가을이 됐고요. 얘네들은 장마철에 한창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놓쳤지만 그렇게 또 배워가는 거고요. 이게 현실이다.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는데 제초제를 제때 뿌리는 방법과 제초 매트를 잘 깔아야 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 이렇게까지 넘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제초 매트는 경사진 곳에 깔면 큰일 납니다. 최고봉 농원이 제초 매트를 경사진 곳에 깔아서 밑에 아예 그냥 그 지하수가 생겼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에메랄드 그린을 저는 내년에 또 심을 계획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목 농사에 대해서, 이 침엽수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상황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작년 봄에 이제 큰 묘목 시장, 그 묘목 농원에 계신 그 대표님께서 유튜브에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희한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이 지금쯤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진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묘목들이 출하가 됐으면 그만큼 공급이 많아졌거든요. 물론 수요가 같이 덩달아서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 물량이 나간 것만큼 온전하게 자라기가 힘들다. 특히 투잡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재테크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재테크로서, 투잡으로서 에메랄드 그린을 키우는 게 가능하려면 일단 매주 올 수 있는 여건이어야 되고요. 자기랑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도 거리가 차를 타고 2시간 이상이면 지쳐요. 시간이 지나면. 특히 봄, 가을에는 날씨도 좋고 뭐 할만하니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날도 뜨겁고 거기 가는 게 아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잡초는 악마다. 악마들이 사는 곳은 지옥이다. 내가 그냥 좀 시골 공기 느끼면서 일도 조금씩 하면서 돈 버느려고 하는 건데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특히 7, 8월 때는요. 그래서 가까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뭐 결혼식이나 뭐 그런 행사, 물놀이 이런 거를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충분한 시간과 농장과의 거리, 크기는 1000평 이내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투잡러가 하기에는 1000평 이내여야 하고요. 비닐멀칭 당연한 거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드리면 저는 이 털이묘를 심었거든요. 어렵습니다. 털이묘 이 가격 이거 1000원
뭐 600원, 700원, 그리고 포트묘는 2, 3천원. 당연히 얘네가 이득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작을수록 얘네들이 아예 성장 자체를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보다 보면은 얘네들이 풀에 치여서 아예 죽어버린 경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좁으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장마 때까지는 잘 살아 있었어요. 다 그걸 했거든요. 얘네가 워낙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잡초들이 좀만 덮어도 못 버팁니다. 네, 그래서 최고봉이 1년차 때 재테크 부업으로 키운 그 에메랄드 그린이 기적의 에메랄드 그린인 이유인 게, 걔네들은 다 죽었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기적의 에메랄드 그린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묘를 심어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전업농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 몸을, 그 포트묘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 몸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이걸 커버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털이묘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포트묘를 털이묘로 아낀 가격이 결국에는 내 노동력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어저께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셔가지고 에메랄드 그린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사실 제 털이묘 제가 삽목한 거 사신다고 하는데, 약간 제 마음속으로는 제 거 털이묘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진짜 털이묘 포트묘 차이가 큽니다. 전 포트묘 파는 사람 아니거든요. 전 털이묘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트묘 심어야 돼요. 진짜로. 저같이 직장 관두고 이거 농사, 이거 전업 농부다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재테크로 하다 보면 진짜 주말에 못 오는 일도 생기고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포트묘였으면 얘네들도 견디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텐데, 지금 심었을 때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어쨌거나 제가 어제까지 드론 방제 작업이 있었고요. 제가 드론 방제로 그래도 부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여유도 생겼어요. 나무를 급하게 팔아도 되지 않을 여유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좋은데, 오늘부터 이제 잡초로부터, 악마들로부터 저희 애기 묘목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 밭을 다 와서 여기 다 제초제 한번 싹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풀 다 없애고 비료를 빨리 뿌려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영양이, 특히 이 땅은 완전 다 자갈밭, 돌땅이거든요. 원래 논을 복토한 곳인데 그 복토한 흙을 진짜 안 좋은 막 기찻길 이런 데서 쓰는 흙을 했대요. 그래서 영양가가 없어서 성장이 또 더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렇다. 에메랄드 그린 쉽지 않다. 이렇게 매주 와서 옆에 있는 묘목들 뽑아줬지만 일단 손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손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800평 정도 되거든요. 800평 조금 안 되는 건데 진짜 매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희 작은 아버지 오셨어요. 워낙 성실한 시기 때문에 여가 생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퇴근하시고 나무 보러 오고 풀 뽑고 하는 게 이게 낙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고 재테크를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테크가 아니에요. 전 나무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전 제 본업이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나무를 키우는 건 재테크고 부업이지만 저는 본업이 나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털이묘 심고, 왜냐면 시간이 많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털이묘를 계속 식재를 할 건데, 저도 사실 포트묘 만들어서 심을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재테크 생각보다 어렵다. 에메랄드 그린이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진 만큼, 공급이 많아진 만큼 어디서 막 이 나무를 쓰임새도 많아져가지고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온전하게 잘 기르는 게 묘목 출하량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거 제가 진짜 경험해봤을 때, 묘목 포트묘 막 이런 큰 수입해오고 큰 묘목
이제 농가에서 이제 삽목해가지고 나가는 거에 비해 성목이 온전하게 되는 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메랄드 그린 또 심으려고 해요. 물론 어느 순간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지고 저는 시장 파악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값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콩, 감자, 고구마 이런 거에 비하면 몇 배나 어렵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보다 얘네들이 풀관리가 더 어려운 이유, 감자나 고구마나 콩이나 그런 일반 밭작물들 시골 분들이 걔네들은 풀관리하기 어려워서 안 해 이런 분들도 이러시거든요. 근데 걔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힘들어요. 그 친구들은 심기 전에 밭을 한번 싹 갈거든요. 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자라면서 풀 제초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주면 안 해줘도 되는 경우도 있고, 웬만하면 걔네들이 그 풀보다 더 빠르거나 비슷한 속도로 자라서 풀들을 이겨 먹어요. 얘네들은 1년 내내 이파리 상태. 그리고 땅을 새로 갈지도 않습니다. 얘네들이 다 크는 동안. 그러니까 풀씨가 떨어지면 그대로 또 엄청 업그레이드 된 풀이 되고, 얘네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엽수 에메랄드 그린 값이 생각보다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방구석 그 예측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노동력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에메랄드 그린이나 블루에로, 뭉그로, 울렌젤 이런 걸로 이제 침엽수 계열로 재테크를 하실 때 다른 작물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가격적으로 잘 키우면 가격적으로 더 나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노동 강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난다. 네. 감자, 고구마. 저도 이제 농촌 살면서 계속 옆에서 보고 얘기 듣고 보는데요. 콩, 감자, 고구마 이런 일반적인 밭작물보다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 특히 1년 차에는요. 한 3년 차부터는 덜 들어간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1년 차 때는 저도 고구마 키워보고 뭐 큰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감자도 키워보고 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잡초를 이겨 내가 심은 게. 그런 경험은 아주 신기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가격이 쉽게 그렇게 공급이 쉽사리 많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최고봉의 방구석 썰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나무재테크 빡세다. 하지만 할만하다. 돈적으로 좀 걱정이 덜 된다. 왜냐? 힘들어서 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을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고봉 1농장 또 넘어가서 또 묘목 구출 작전 해야 됩니다. 근데 걔네 2학년들이라 세요. 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장아빠 저 혼자 떠들었어요. 어떡해요? 빨리 가요. 빨리. 올 여름 그 인상적이었죠. 몰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어디가 너무 든든해. 네, 제가 이제 들어온 카톡으로 언제 오냐? 약간 이렇게 아직도 드론 하나? 이제 답장은 돈 잘 벌어서 잘 됐네라고는 하지만 밭이 지금 나무들이 죽어간다 이런 게 살짝 느껴졌거든요. 지금. 네. 혼자 네. 감당이 안 된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다시 나는 이제 다시 니네 풀약을 하든 막 잡초들이 갑자기 크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가을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내년을 기약하면서 씨앗을 퍼뜨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약만 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죽으면 씨앗을 꼭 한 곳에 이 밭에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무한 반복이에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얘네들 풀씨 난 거 잘 치워야 됩니다. 그거 진짜 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다 치우고 나서 바로 비료 가시죠. 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 뿅!